3부 진행하겠습니다. 3부는 타 전문 자격자의 도전과 충돌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변호사와 다른 업종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예, 뭐 변호사만이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이 중개업에 대한 진출 시도는 다른 전문 업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법무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또 임대 관리업자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까지 또 업무 충돌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호사 이외의 이런 유사한 전문 자격사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뭐냐면은 직간접적으로 중개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개업계와 이런 업계 사이에 충돌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도 사실상 영역이 침탈당하고 있잖아요. 등기제도나 이런 업무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법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원래 이제 본질적인 업무가 이제 등기 업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등기 업무가 이제 이게 온라인 인터넷 신청 등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여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송 같은 거 뭐 소장 내고 하는 거 이제 대리로 작성해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온라인에 의한 소송이 행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들 업무 영역에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은 덧붙여가지고 자기들 영역으로 다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로 그렇게 손쉽게 또 하나 손을 뻗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무사법에 보게 되면 이제 등기나 그 밖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서류 중에는 매매 계약서 같은 것이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손을 얹으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법무사들은 예전에 거민 지금도 뭐 거민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거민 제도에 있어서 한 축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자기들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요즘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위에는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열어주고 있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법무사들이 이제 여기에는 또 변호사까지 가세를 해가지고요. 자기들한테도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열어달라. 전자계약서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계약서 작성 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 중개 업무 영역에 결국은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우리 중개업계가 좀 매력이 많은가 봐요. 많은 업종에서 파일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행정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그 업무 영역이 구분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저희하고 충돌이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견사는 비교적 업무 영역이 뭐 행정사하고야 크게 충돌할 게 없는 것 같죠. 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행정사법을 이렇게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행정사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기들 업무 영역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사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느냐면 각종 계약 등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행정사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권리금 거래가 있죠. 권리금 거래. 근데 이제 이 권리금 거래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 대상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금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행위는 이거는 자기들 행정사법에 의한 고유한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뭐냐면 권리금 거래는 중개사가 해왔고 권리금 거래 계약서도 중개사가 하고 있는 업무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법의 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업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공인중개사하고 우리 행정사하고 공존하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거래를 하고 권리금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자기들 업무를 침범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행정사법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행정사법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유권 해석을 소관하는 행자부에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역시 초록이 동색이라고 행정사 편을 들어줘가지고 유리한 그와 같은 해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권리금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이와 같은 한 중요한 업무 영역인데 이게 잘못하면 행정사들하고 이렇게 이거를 분담을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잘못하면 놓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사들하고 약간 뭐 이질적인 서로의 그 업무 영역이 별개로서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중개업 영역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싶으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겠습니다. 그럼 임대관리업자는 전문 자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저희 중개업계와 충돌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관리업자는 물론 이제 전문 자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관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근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 하나입니다만 그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임대관리업자가 이렇게 바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임차인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일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뭐냐면은 중개가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런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중개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임대관리업을 제대로 못한다. 이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 업무 영역에 중개를 넣으려고 끊임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법을 할 때도 이게 잘못하면은 중개가 들어가는 쪽으로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알고서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개업계에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이제 입법 좀 활동을 했죠. 저지하는. 그래가지고 그 법 속에 어떻게 됐냐면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리업자의 업무가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외적으로 입주 명도 퇴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이게 입법 대응을 잘못했으면 이 중개업이 관리업 속에 들어갈 소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서 입법적으로 이제 좌절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그 2년 전에도 또 입법적인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입법이 될 뻔했는데 협회에서 정말 그 새벽같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고 부당하다라는 내용을 그래가지고 저지시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업은 사실은 임대관리업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중개사의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임대관리업을 대부분 중개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도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새롭게 임대관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뭐냐면 임대관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오히려 임대관리업을 공인중개사업계가 흡수를 그렇죠. 하는 것이 예, 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중개 업무 영역에 이러한 도전,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시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어떤 뭐 도전 또 충돌 현상이 이게 멈춰지거나 약화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도전이 거세지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또 업무에 요즘은 이제 부동산 산업 내에서도 이제 융복합이라든지 이미 이제 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이제 네트워크 인증제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상호 이제 뭐 융복합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지만은 또 달리 보게 되면은 서로의 업무 영역을 공유하고 어느 정도는 침범을 하는 걸 상호 인정하라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중개는 부동산 산업 분야에 다 골고루 관여가 돼 있어요. 이 네트워크 인증제를 보더라도 각 유형마다 이게 중개가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호 좀 다른 업역에 대해서 조금 묵인을 하고 용인을 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야금야금 이렇게 침범을 당하게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도전 충돌 현상은 이거는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업무 영역이 점점 더 충돌이 예상이 된다고 주셨는데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업계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중개업이 잘못하면은 쇠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개업이 쇠퇴됨과 더불어서 누구나 이렇게 고유한 업무 영역을 다른 전문 자격사나 업종에 침범을 당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 자체의 위상이 추락되고 존재 가치가 상실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업계 물론 이제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우선 이제 기존의 이와 같은 그 중개 업무의 어떤 수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성을 위한 노력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업권 침탈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실제 현재 부동산 거래가 모두 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중이 한때 적을 때는 30%에 불과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비중은 올라갔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중이 높습니다.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역시 이게 비중이 통계적으로 이제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을 높이는 것도 찾아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이거는 협회 입장에서 뭐 반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달리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 사용을 통해서 오히려 중개에 의한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지금까지 중개 업무의 이런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업무 중에서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치가 됨으로 인해서 비제도화, 비정착화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양 대행 업무 같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업무를 중개 업무의 영역 속으로 끌어와 가지고 전속 업무화 시켜야 됩니다.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권리금 거래, 권리금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개업계 스스로도 중개 대상물로 해석하기를 꺼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수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수에 대한 제한을 안 받게 되니까 그런 달콤함에 젖어 가지고 중개 대상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행정사가 자기들 업무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보수를 덜 받더라도 이거를 전속적인 업무 영역으로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사고의 전환 내지 노력도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IT나 금융, 공간 정보와 결합한 이제 부동산 산업 분야에도 이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어요. 신산업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개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면밀히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것도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뭐 트러스트 문제라든지 또 이제 변호사가 뭐 호소를 했잖아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근데 여기에서 그 배심원들이 마음이 흔들린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중개업에 대한 신뢰와 변호사 업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뭐냐면 신뢰도가